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3회 전기기사 출제됐었던 전자기학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도전도가 나와 있고 투자율이 나와 있을 때 주파수 좋네요. 10kHz 침투 깊이 델타를 구하래요. 자, 침투 깊이라고 하는 거 우리 11장에서 이미 많이 공부하셨던 거고, 표피 효과에서 발생되는 게 침투 깊이인데, 이 침투 깊이 델타라고 하는 녀석의 공식을 알고 계실 거야. 루트 오메가 시그마 뮤분의 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메가 각속도 2파이 f니까 2하고 약분시키면 파이 f 시그마 뮤분의 1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집어 넣으실 때 루트 위에는 1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파수가 얼마죠? 그렇죠. 10kHz. 1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파이를 넣어야 되네. 파이 나중에 쓸게요. 파이 쓰고 주파수까지 넣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야 돼요. 도전율 넣어야 되는데 도전율 K로 나왔죠. 똑같아요. K나 시그마나 고유장의 역수 똑같으니까 6 곱하기 10의 17승. 6 곱하기 10의 17승 넣고, 뮤라고 하는 투자율은 파이분의 6. 파이분의 6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위에는 1이라고 넣어놓고 계산기 누르시는 거죠. 눌러보면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2번 문제 보시면 강자성체의 세 가지 특성이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강자성체, 자성체의 종류 중에 하나인 강자성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석에 잘 붙는 건데, 이유가 비투자율이 1보다 대단히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종류에 해당하는 게 철, 니켈, 코발트 등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건 자구를 갖기도 하고요, 고투자율을 갖기도 하고요, 자기포화 현상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었죠? 그렇죠.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잖아요. 앞에 거 외워서 자고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하면 히스테리를 부르더라라고. 그래서 아닌 거 찾으시면 늘 똑같죠. 와전류. 2번의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3번을 보니까 문제가 이런 거네요. 송전선의 전류가 0.01초 사이에 시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dt를 0.01초로 줬고 10kA 변화한대요. di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를 10kA라고 하겠답니다. 이때 송전선에 나란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을 구하고 상호 유도 계수라고 하는 게 0.3mH래. m인가 보죠. 0.3mH. 그럼 2차 측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공식이랑 동일하니까 2차 유기기전력 E2는 플러스 마이너스 m에다가 dt분의, 그렇죠, di1. 1차 측의 전류 변화를 갖고 구하는 건데, m이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0.3의 m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dt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는 얼마죠? 0.01초. di라는 전류의 변화는 1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계산하셔야지. 계산기 눌리시면 300 나오게 됩니다. 요것 또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개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은 단면적이 15제곱cm. 자, 써놓을까요? 면적 S를 15의 제곱cm라고 줬고, 자석 근처에 같은 단면적을 가진 철편을 놓을 때 그곳을 통하는 자속 파이네요. 자속 파이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라고 나와 있고,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 힘이 뉴턴이니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단위는 뉴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면적 곱하니까. 헌데 스몰 f라고 하는 면적당 힘을 만들려고 할 때 자속만 다른 조건이 있나 볼까요? 면적에다가 자속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럼 이제 써야 되는 게 뭐야? 면적분의 f. 자, 이렇게 가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면적하고 자속이 있다라는 거는 자속 밀도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 면적 S분의 자속 파이, 면적 S분의 자극 M. 이런 식으로 풀 거니까 S분의 파이는 B를 줬다고 가정을 하면 스몰 f의 공식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2뮤분의 b의 제곱. 그죠? 2뮤분의 b의 제곱이라는 거 있고, 뭐 2분의 1배의 h제곱의 뮤 있고, 2분의 1에다가 hb라는 것도 있는데, b 있으니까 요거 쓰신다고 가정을 하고, 곱하기 면적을 한번 하자 이런 거죠. 그럼 요거 풀어낼 때, 2뮤분의, 뭐 교재랑 똑같은 건데, s분의 파이 전체의 제곱에 곱하기 s가 되니까, 2뮤의 s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s가 돼서 s는 하나씩 약분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수치는 2라는 숫자에다가 뮤라고 하는 투자율을 집어넣을 건데, 좋은 공기 중이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면적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집어넣을 거고,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자속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 눌러본 결과가 얼마냐면 23.87, 얘도 2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S하고 파이가 주어졌다는 건 자속밀도를 줬다는 거랑 똑같아요. 쌤들이 아시겠지만 자속밀도 B라는 건 전속밀도 D에 대응되는 거고, 면적분의 전속 푸 사이로 시작하는 게 전속밀도잖아요. 그래서 면적은 동일하게 쓰되 전속을 자속으로 바꿔주는 개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단면적이 나와 있네요. 면적을 S,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를 N, 단위가요 회퍼미터예요. 그리고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를 구해라.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무한정 솔레노이드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L이라고 하는 게 I분의 N파이가 되니까, 만약 환상 솔레노이드였다라고 하면 I분의 N을 기준으로 환상 솔레노이드 자속 L분의 뮤 SN I 값을 대입하면 L분의 뮤 SN의 제곱 혹은 자기저항 RM분의 N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무한정 솔레노이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길이를 모르고요, 전체 권선수를 모르니까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뮤 S 그대로 써주시고 미터당 권선수로 바꾸는 거예요. N0의 제곱으로. 그래서 뭐 S라고 하는 게 단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으로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2번에 또 답이 있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6번 넘어가시죠. 다음 중 그리고 저항률이 가장 작은 걸 찾아라. 저항률이 작다. 저항률은 다른 말로 그렇죠, 고유저항.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이 가장 작다라는 거고요. 고유저항, 저항률 같은 말이 맞습니다. 비저항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호로는 로우를 쓰고 일반적인 단위는 옴미터를 써요. 근데 설비기술 기준에서는 옴 스퀘어 퍼 미터,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서 쓰죠. 얘는 전도율, 도전율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분의 1이라고도.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항률이 낮다, 작다라는 건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질 중에 제일 잘 통하는 거, 그쵸? 은이죠. 금이 잘 통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은, 구리, 경동, 알루미늄, 백금 이런 순이니까 일단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 은이 가장 잘 통하고 그 다음이 구리, 다음이 금이다. 금이라고 하는 게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금은 전기가 잘 통해서 비싼 게 아니라 산화작용이라는 게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녹이 안 썰기 때문에 비싼 거지 전기 통하는 거랑은 말이 안 됩니다. 답은 1번 은이 된다라는 거.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문제는 무한정 직선형 도선에 I라는 전류가 흐를 경우 도선으로부터 대문자 R만큼 떨어진 점에 자속밀도 B를 구해라. 아까 5번이었나? 뭐에서 자속밀도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속밀도는 전속밀도에 대응된다고 했고요. 그럼 면적 S분의 자속 파이가 되는 거고, 면적 S분의 자극 M이 되는 거고, 구도체를 가정하면 면적이 4파이R 제곱이 되고 M 자극이 되니까 요거 자개에서 뮤제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뮤제로 H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게 자속밀도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죠. 면적 분의 자속. 근데 지금 문제는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속밀도고 무한장 직선이에요.
그럼 무한장 직선에서 R만큼 떨어진 곳의 자개를 구할 때는 2파이 떨어진 거리를 대문자 R로 썼고 I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를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속 밀도는 2파이 대문자 R분의 뮤 I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돼야 되는 게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자속 밀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교재하고 똑같은 문제였어요. 8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전하 Q클롱이 진공 중에 자개 H의 수직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기억나십니까? 자개가 형성된 곳에서 어떤 도체를 두고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체에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전자력을 전동기에 응용을 했고 그 F를 저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파더, 아바이는 신이다. IBL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는데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똑같이 만든다 했습니다. I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 BL 사인 세타로 써도 식은 변하지 않네요. 그럼 얘는 Q, B, T분의 L 그리고 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다. 이게 미터 퍼 세컨 속도가 되기 때문에 QBV에 사인 세타라고 써서 로렌츠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는 거예요. 수직 운동했다라고 해서 세타를 90도로 가정해주면 사인 90도 1이니까 QBV만 찾아도 되겠죠. 근데 책에 보시면 QBV라고 하는 게 안 나왔어.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있죠? B. 자속밀도 B는 뭐로 해도 된다고? 뮤 H. 그래서 Q, 뮤 H, V.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요. 풀이가 좀 길겠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좌표계야? 원통 좌표계가 나왔네. 우리가 늘상 쓰던 직각 좌표계가 아니고 원통 좌표계가 나왔으니까 좌표계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가 AX, AY, AG라고 쓰던 거, IJK라고 쓰던 게 AR, A파이, A세타, A제타 이렇게 AZ로 나오는 게 원통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뭘 구했냐? 컬 A를 구해라. 컬 A를 구해라 라고 하면 나블라 크로스 A를 구하라 보고 나블라 크로스 A를 구하려면 AX, AI, AY, AZ 쓰던 거를 AR, A파이, AZ 써야 하고요. 라운드, 그렇죠? 원래 우리가 라운드 X의 라운드, 라운드 Y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 이렇게 썼던 걸 라운드 R의 라운드,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라운드 Z의 라운드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성분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A라는 벡터가 얼마로 나왔냐면 5R에 사인 파이의 AZ 성분만 있네요. 그럼 AZ 성분만 있다는 건 AR 성분, A파이 성분이 없는 거니까 AR 성분 0, A파이 성분 0, AZ 성분만 5R에 사인 파이로 넣어놓고 계산해라. 단 조심하는 건 원통좌표계는 앞에 뭐가 붙어? 그죠? R분의 1배가 붙고요. 여기 R 붙고 여기도 누가 붙어야 돼? R이 붙는 거죠? 근데 이건 붙으나 마나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할 거고요. 이 상태를 가지고 3x3 행렬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겠네. R분의 1은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합시다. 괜히 지금 하면 귀찮으니까 AR 성분을 썼을 때 AR 성분을 썼을 때는 라운드 R의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AR 성분 못 쓰죠?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라운드 Z의 라운드가 될 거고 여기가 R0, 0이네요. 그럼 여기는 5R의 사인의 파이 성분 하나 만들 거고 플러스 A 파이 성분인데 요 앞에 누구 있다고? R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만들 땐 어떻게 되지? 라운드 Z의 라운드 R의 라운드 5R의 사인 파이 여기는 0 플러스 AG 성분을 만들 때는 라운드 R의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둘 다 0 결국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두 부분만 좀 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Z를 0에 대해서 0을 Z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값 안 나오니까 빵이고 요거죠.
5R 사인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파이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니까 5R에 코사인 파이가 되고 성분만 AR 성분이 붙는 거예요. 요건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요 앞에는 R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둬보자고. R이 하나 있는 상태로 그냥 둬보고 요거 하면 빵이네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에 R에 대해서 미분하면 5에 사인 R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R 빠지고 5에 사인에 파이.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5R이 되겠죠.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5R 사인 파이에다가 성분은 A 파이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건데 실제로 앞에 누가 붙어 있다고 했었습니까? R분의 1배가 붙어 있기 때문에 R분의 1배를 해주는 순간 R이라는 건 다 없어지죠. 그럼 요거 최종적인 결과는 5에 코사인의 파이의 AR 성분 빼기 5에 사인의 파이의 A 파이 성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어야 하는데 좌표를 줬을 겁니다. 좌표가 2, 2분의 파이, 0으로 줬으니까 똑같죠. R 성분, 파이 성분, Z 성분인데 요 파이 자리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코사인 90도면 0, 여기는 없어지고 사인 90도면 1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5의 A 파이 성분만 남겠네요. 이게 답일 거예요. 고로 정답이 몇 번에 있어요? 3번. 이렇게 풀어내 주셔야 되는 거지. 좀 좌표의 성질을 모르면 3x3 행렬하기도 조금 버거운 거고 길어지죠. 저도 막 줄여서 푼다고 좀 줄여봤는데 이 정도는 좀 풀어주셔야 원통좌표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도 이거 지우고 앞쪽에다가 화면에 보이실 거니까 바로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저항에 다니는 옴 당연하고요. 저항률의 역수를 도전율 맞네요. 3번 금속선에 저항하는 길이 R에 반비례한다. 여기가 틀렸죠? 되게 쉬운 문제였네. R은 로, 면적 S분의 L, 길이에는 비례, 면적에는 반비례. 3번이 정답이네요. 11번 문제로 넘어가서 좀 보시죠. 11번 같은 경우는 자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자기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 E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쌤들이 아는 게 하나 있죠. 나블라 크로스 B 값을 해야 되는 거. 나블라 크로스 A라고 하는 게 자속 밀도 B라는 사실 하나 알고요. 맥스웰 제2방 정식이 나블라 크로스 E를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가 되니까 얘를 풀자.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라 쓰고 나블라 크로스 A가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요거는 나블라 크로스 마이너스의 라운드 T의 라운드 A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 볼까요? 나블라 크로스 E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에 요 형태가 되니까 요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A하고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결국 2라는 걸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A다 라고도 설명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3번에 존재하고 있네요. 맥스웰 방정식 갖고 풀어보는 거였고 12번 환상철심의 평균 자개의 세기 H네요. 3000 이라 줬습니다. 암페어 턴퍼메타라는 단위에 비투자율 뮤S가 600인 철심 중에 자화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인데 자화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잖아요. 입실론 제로로부터 시작했었으니까 뮤제로로 시작해서 비투자율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 H 해주자. 그럼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 뮤S가 600 빼기 1에다가 자개 3000을 곱한 게 답이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2.258 정도 2번의 정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13번 문제도 뭐 에너지 갖고 비교하면 충분한 거예요. 힘이나 에너지나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평행판 콘덴서 극간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극간에 공기가 있을 때의 흡인력을 F1 그러면 쌤 공기만 있는 콘덴서에서 용량값 C제로는 쌤들이 어떻게 배우고 계셔?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이때에 발생하는 힘을 F1이라고 가정하겠대요. 근데 다음 조건을 읽어보니까 극판 사이에 판 간격의 3분의 2 두께의 유리판 비유전율은 10짜리라고 합니다.
이걸 삽입했을 때의 흡입력이 F2래요. 그럼 쌤 있잖아. 콘덴서가 하나 존재하는 거야. 콘덴서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전체 두께를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2, 한 요 정도라고 할까?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전체가 D니까 3분의 2D가 돼야겠죠? 그럼 남은 것은 3분의 1D가 되겠네요. 여기는 공기인 거죠. 근데 여기는 비유전율 입실론 S가 얼마짜리인 10인 유리가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콘덴서 나눈 거는 직렬로 나눈 거니까 바로 공식 외우고 계시나? 합성 용량 C-라고 하면 D2를 썼을 때는 상대방 입실론 1, D1을 썼을 때는 상대방 입실론 2, 1, 2의 S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D2라고 하는 거를 3분의 2D로 갑시다. 3분의 2D라고 쓰고요. 입실론 1은 제로만 쓰고 D1은 3분의 D라고 쓰고 입실론 제로에 비유전율 10 곱한 게 될 거고 여기는 입실론 제로만 될 거고 여기는 입실론 제로에 10 곱한 거 될 거고 면적 S를 쓰자.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게 입실론 제로 값들은 약분이 가능하고 분모 분자에 3이라는 숫자를 곱할게요. 3을 곱하면 2D 플러스 2D 플러스 3 곱했더니 10D가 되네. 10D 그럼 3 곱했으니까 30에 입실론 제로 S인데 그러면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공기 콘덴서 용량이니까 그대로 묶어요. D분의 입실론 제로 S로 묶으면 여기가 12분의 30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 C0니까 26의 12에다가 이 15. 그럼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할게. C-라고 하는 건요. 6분의 15. 6분의 15배에다가 D분의 입실론 제로 S. 이때 발생하는 힘을 F2라고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뭐 하라고 했나 볼까 이제? 이래놓고 F1분의 F2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1분의 F2 값. 근데요, 쌤, 힘 가지고 하는 거나 에너지 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저는 에너지 갖고 비교를 할 건데 요거 C0잖아요? 그럼 여기가 C0라면 여기도 그냥 뭐예요? C0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기 중에 있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배의 C0V의 제곱, CV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1배의 C0의 V 제곱인데 C0보다 몇 배가 더 커져야 돼. 6분의 15배가 커지니까 요거 약분, 요거 약분, 요거 약분이면 결국 1분의 6분의 15니까 6분의 15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정답이 되죠. 결국 6분의 15가 그대로 정답이면 얼마가 될 거다? 2.5배 차이가 날 거다. 에너지를 공기일 때하고 공기가 아닐 때, 유리가 있을 때 그때인데 공기일 때에 비해서 6분의 15배가 커지는 걸 이미 용량을 갖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13번도 풀이가 조금 길기는 했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14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14번 문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바로 보이네. 1번,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하고 무관합니다. 2번, 전파 EX를 고유 임피던스를 나누면 자파가 되고요. 3번, 전파 EX와 자파 HY의 진동 방향, 여기죠. 수평인 종파가 아니에요. 수평인 종파라는 건 따라간다라는 거고 전자파는 횡파예요. 가로지르는 파. 횡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종파라고 나온 3번이 잘못된 거죠. 따라가는 거, 가로지르는 파가 되는 겁니다. 15번. 진공 중에서 점 P의 좌표가 1, 2,3 그리고 Q의 좌표는 2, 0,5 여기에 각각 300 마이크로쿨롱과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가 놓여 있을 때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쿨롱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네. 그러면 쌤 있잖아. 여기서 거리 같은 게 없으니까 거리 벡터를 하나 만들면 나중접해서 처음 거 빼는 거라서 I 마이너스 2J 플러스 2K가 거리 벡터고 이 거리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I 앞에 있는 거 1 여기 2, 여기 2 하면 4, 4, 1, 9, 3이 되는 거죠. 그럼 힘 F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의 10의 9승에다가 아래 자승분의 Q1 곱하기 Q2가 되니까 3의 제곱분의 Q1이 얼마였죠? 300 마이크로쿨롱하고 또 하나가 얼마야? 100 마이크로쿨롱. 그럼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랑 요거는 일단 약분시키고
답은 300에다가 동그라미 2개 곱하고 요거 12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면 3개 없어져서 일단 답은 30N이어야 해요. 근데 30N인데 보기를 보면 30N이라는 게 없어요. 보기는 전부 다 다시 얘를 벡터화 시켰으니까 힘 F를 벡터로 만드는 거 우리 2장에서 했었던 거죠. 방향 벡터에다가 힘 벡터의 크기를 곱하자. 힘 벡터의 크기가 30이라는 얘기고요. 방향 벡터라고 하는 애는 거리 벡터의 크기분의 거리 벡터가 되니까 30에다가 거리 벡터의 크기가 얼마였어? 3. 거리 벡터가 i-2j 플러스 2k가 돼서 요거 약분한 10배씩이 들어가니까 실은 10i에 마이너스 20j에 플러스 20k이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 쿨롱에서 힘을 구하는 거니까 스칼라로 구할 땐 크기로 쓰지만 방향을 썼으면 흡입력이라는 의미로 부호가 다 바뀌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게 몇 번에 있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번에 보시면 존재하고 있네요. 이렇게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15번 문제였죠. 우리 책에는요, 방향은 바꾸진 않았었어요. 그냥 그대로 풀어내는 것까지만. 16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6번 문항. 16번 문제는 반지름이 A미터인 구도체에 전하 Q쿨롱이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서 작용하는 정전 응력이 얼마가 되느냐 인데 정전 응력의 단위를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준 거니까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봐요. 스몰 f라고 하는 게 면적당 힘이면 면적 s분의 f가 되고 2배의 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을 쓰거나 2배의 입실론분의 d의 제곱을 쓰거나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을 쓰거나 2분의 1배의 2d라는 공식을 쓴다는 건 이미 쌤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헌데 지금 여기 보기를 보면 Q라는 전하가 존재하니까 전하를 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걔가 이렇게 바뀌죠. 입실론분의 로우 s는 면적 s분의 전하 Q 이렇게. 그럼 얘는 2 입실론의 s제곱분의 q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도체가 9라면 s라는 면적을 4파이 반지름 얼마로 한 거야? 반지름 a네. 4파이 a의 제곱으로 쓸게요. 그러면 봐봐요. 2라고 쓰고 입실론 제로 쓰고 4파이 a 전체에 뭐 해줘라고? 제곱. 그럼 16에다가 파이 제곱에다가 a는 4승이 되고 q제곱이니까 32 되는 거죠. 밑에는 32 나와 있으니까 2번 아니면 4번이고 A에는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야? 4승 나와야 되니까 다 몇 번이다? 4번. 32파이 제곱에 그다음에 입실론 제로에 A의 4승분의 Q제곱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죠. 다음은 17번째. 이 문제 나왔네요. 정전 용량이 각각 C1, C2. 그 사이에 상호 유도 계수가 M인 절연된 두 도체가 있습니다. 가는 선으로 연결할 경우에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정규반 때 뭐 정석으로도 풀고 그냥 편법으로도 풀었는데 이거 제가 걱정 안 한다 그랬죠. 왜냐면 전혀 상관은 없는데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 중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M이 있어서 이거랑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거 찍게 되시면 그냥 답 3번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던 문제라 걱정은 안 하는 거고 오히려 땡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전위계수, 용량계수, 유도계수 파트를 가져가서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전압 Q1이라고 하는 거는 Q11의 V1 플러스 Q12의 V2가 되고 전압 Q2라고 하는 게 Q21의 V1 플러스 Q22의 V2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때 가는 선 연결로 했으니까 병렬 접속이라는 의미인 거고 V1과 V2가 일정하다. 전압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 전기량 Q는 Q1 플러스 Q2라고 하는 거.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QRS랑 QSR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얘네 둘을 같은 상호 유도계수 M으로 잡아주고 얘들을 C1, 얘들을 C2 나머지가 다 V라면 Q1 플러스 Q2라는 거는 요거 C1
요거 C2, M 두 개니까 2M, 거기에 V배를 한 거랑 같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용량 C라고 하는 건 V분의 뭐가 된다? Q가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합성 정전 용량 Q라고 하는 것 자체가 C1 더하기 C2 더하기 2배의 M에다가 곱하기 V한 형태고 V로 나누니까 약분되면 C1 더하기 C2 더하기 2M밖에 안 남는구나 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인 3번 찍으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정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형태 갖고 외우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야. 저랑 공부하셨다면. 18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길이가 1인 동축 원통, 여기가 밑줄 쳐야 할 단어죠. 동축 원통이라고 하는 거. 동축 원통 도체의 내외 원통에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전하 분포가 되어 있다. 내외 원통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가 채워져 있을 때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보통이요. 동심 원통 나오면 전개가 아니라 용량이었죠.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이렇게 했었던 거죠. 물론 L 쓰면 페럿이었고 L 떼버리면 페럿 퍼 미터. 혹시 보기에 L 같은 거 있나? 없네. 요거 갖고 하는 거고 그럼 전이 V가 어떻게 되는 거지? 2파이분의 입실론에다가 ln A분의 B 이렇게 쓰는 게 또 V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전개 2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교재에서는 2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항상 C나 누구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전이 V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쭉 읽어봤더니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본 문제가 되는 거죠. 2파이 입실론분의 로엘. 2파이 입실론분의 로엘. 로엘이 빠졌네. 2파이 입실론분의 로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왜 써놨지? 2파이분의 입실론이 아니고 2파이 입실론분의 로엘. 자, 요거잖아요. 요거. 동심 원통도체가 나오면 반지름이 A가 되는 원통도체에 반경이 더 큰 원통도체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B, 이때 요 사이에 콘덴서를 설치할 거다라고 해서 콘덴서 값을 먼저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콱 C버를 가지고 V는 C분의 Q, 그러니까 요거 C분의 Q라고 하는 거. 선전함일도 쓰면 로엘 곱하기 L 써야 되는 거니까 로엘 곱하기 L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V를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전개 떨어진 거리 R까지 전개 2를 거리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먼 거 B, 짧은 거 A, 2라고 하는 무한장 직선도체의 전개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을 R에 대해서 적분해도 결과는 얘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요 방법이 좀 더 편하다라고 거꾸로 하는 것들까지도 알려드렸던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전개 2라는 형태를 어떻게든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미 전개가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인 걸 아니까 쌤들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위에 해당하는 2파 입실론분의 로 L에 ln a분의 b라고 하는 전위에다가 만약에 용량을 곱한다고 쳐봐요. ln a분의 b분의 2파 입실론을 곱한다고 치면 요거 두 개는 약분이 되는 거고 2파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 없어지는 거니까 로웰이라고 하는 선전함 밀도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럼 로웰이라는 선전함 밀도 남는 거니까 이렇게 써보면 로웰이라고 하는 선전함 밀도에다가 R이라는 거 하나 써줘요. R이라는, 2파 입실론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전개의 모양을 만들 거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다 없어지고 로웰만 남았고요. 만약 1번에 있는 형태 한번 잠깐 보실까? 1번에 이렇게 써 있어. R 곱하기 ln A분의 B분의 V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V라고 하는 녀석만 나왔어. C는 없어요. 그럼 V가 밑에다가 해야 되나? 조금 작게 써볼게요. 2파이 입실론분의 로웰의 ln의 a분의 b가 V고 1분의 R 곱하기 ln의 a분의 b니까 ln a분의 b가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최종적인 모양으로 남는 게 여기서 바로 되겠네요. 분모가 뭐가 돼요? 2파 입실론 R 2파 입실론 R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죠?
로우 L. 그럼 요게 여기서 말했던 전개의 모양하고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치사한 문제긴 한데 C하고 V를 맨날 물어보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전개를 찾아내라는 거죠. 무한장 직선도체에서의 전개는 4파이 쓰는 게 아니고 2파이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V하고 C를 이용해서 보기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지. 저는 일단 C하고 V를 곱했을 때는 다 없어지고 로우 L만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이 V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R 곱하기 Ln A분의 B를 나눈 형태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8번에는 1번을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문제도 교재에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19번 같은 경우는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고 판의 간격이 D인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두께 2분의 1 D 비유전율 입실론 R이 2인 이건 뭐예요? 판의 간격이 D일 때 절반만큼을 다른 걸 채운 거예요. 공기에서. 그럼 봐보세요. 원래 우리가 직렬로 나눴을 때 쓰던 공식이 D2에 입실론 1에 D1에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 S를 썼는데 이번에 쓸 식은 D2나 D1이 2분의 D가 되면 되죠. 2분의 D에 입실론 1을 공기라고 합시다. D1도 2분의 D가 되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그럼 입실론 제로 공기, 공기의 비유전율, 그리고 S. 분모 분자에 있는 입실론 제로를 하나씩 약분하시고 양변에 2씩을 곱하게 되면 D 더하기 D의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하는 C0 공기 콘덴서 용량으로 뺄 수 있고요. 1 더하기 입실론 S분의 2 입실론 S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식 물어볼 때는 분모 분자를 다 입실론 S로 나눈 거를 내오기도 해요.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비유전율이 얼마래? 2. 얘도 2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되고 C0를 1 마이크로페럿 썼으니까 결과는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겠다 하는 3번이 정답이란 얘기고 마지막 20번 문제는 변이전류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거 변이전류라고 하는 대문자 I, 소문자 D, 암페어는요.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D 곱하기 면적 S가 되는 거잖아. 그럼 변이전류 밀도라는 건 뭐예요? 예. 라운드 T에 라운드 T.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율을 가지고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체 속에 기름이냐 뭐가 있느냐 막 이런 거 쓰잖아. 왜냐면 D라는 거 대신해서 라운드 T에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을 쓰기도 하는 거고 거기 곱하기 S도 되는 거고 아니면 라운드 T에 라운드 D분의 V에 입실론 곱하기 S를 써도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입실론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유전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0문제인데 뭐 올해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게 몇 개가 있네요. 뭐 원통좌표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는 말들이 좀 긴 것들. 우리가 좀 어려운 거는 공학도들이 문제를 낸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공식을 다 외우고 있고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비슷한 공식인데 왜 안 되지? 그거는 이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이 조금만 돼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